오늘 낭독할 책은 홀로 빛나는 리더는 없다입니다. 지은이 박정조 대령, 서울대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동시 합격했으나 가정 형편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선택했다. 이후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휘관, 참모, 교관, 아프가니스탄 해외 파병 등 군대에서 30년 동안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경험했다. 특히 육군 리더십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저명한 전문가들의 책과 연구 자료를 섭렵했고, 현재는 육군교육사령부 리더십 교육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동료 교관들과 함께 연간 3만여 명의 리더들을 교육하고 있다. 네, 지은이 소개했습니다. 박정조 대령. 네.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총 매뉴얼 5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매뉴얼 1, 인식, 나는 어떤 리더인가? 매뉴얼 2, 감정, 감정이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 매뉴얼 3, 공감, 리더의 삶을 빛나게 하는 공감 능력. 매뉴얼 4, 소통, 술에 취한 듯이 듣고 말아라. 매뉴얼 5, 팀워크, 다양성이 능력을 이긴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 감정이라는 부분입니다. 감정이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 낭독해 볼게요. 낯선 나의 감정 탐색하기. 나는 내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지금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리더십 교육 시간에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부대에서 지휘관과 참모들이 함께 점심 식사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지휘관으로 모셨던 분은 평소에도 과묵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죠. 그날도 식사하면서 별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사 도중에 손으로 식탁을 탁 하고 내리쳤습니다. 참모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되었습니다. 그분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왜 저러시는 거지? 식사 메뉴가 별로였나? 하필 그날 점심 메뉴에 묵사발이 있었습니다. 참모 한 명이 그럴듯한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부대에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났는데 묵사발이 나오니까 기분이 나빠서 짜증이 나셨나? 하필 오늘 왜 묵사발이야 메뉴가? 불러앉은 참부들끼리 별의별 추측을 다 했지만 끝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군 생활을 하면서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도 사내 자식이 그만한 일로 울면 못 쓴다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하는 직장에서도 일할 때는 일만 해라, 감정이 뭐가 중요해라며 감정은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감정적이야 라는 평판은 왠지 부정적인 느낌으로 들립니다. 오히려 감정을 내색하지 않고 업무에 몰입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감정 표현을 장려하지 않는 가정과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감정을 자유롭게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참고 산 것 같습니다. 상급자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꾹 참을 때가 많았습니다. 부대원들에게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어도 속 시원히 말을 꺼내지 못하고 끙끙댄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기분이 상해 심하게 화를 낸 적도 많았습니다. 제 감정을 다루고 제대로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리더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감정은 멀티플레이어. 감정 중에는 내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감정이 있고 재충전해 주는 감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짜증, 분노, 공포, 초조함과 같은 감정은 심장을 불규칙하게 하면서 심신의 에너지를 빨리 고갈시킵니다. 반대로 즐거움, 배려, 감사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심장이 고른 패턴으로 뛰면서 심신의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감정은 한 번 생기면 지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아내와 말다툼을 했다고 합시다. 화가 풀리지 않은 채로 운전을 하면 평소보다 공격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죠. 감정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자신감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지만 불행했던 기억에 매몰되면 회의적인 감상에 젖어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어떤 상황이 명확하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화가 나거나 걱정스럽거나 초조하면 책을 읽어도 학습 효과는 떨어집니다. 감정은 기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주일 전에 아침 식사로 뭘 먹었는지 기억이 나는지요? 잘 안 날 것입니다. 그러나 육군훈련소에서 처음 먹은 아침 식사는 30년이 지나도 뚜렷하게 생각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범한 날에 먹는 아침 식사와 입대에서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먹은 첫 식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감정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월드컵 경기를 할 때 상대팀 축구 선수가 벌칙을 받으면 심판이 오판해도 우리는 좋아합니다. 반대로 우리 팀이 벌칙을 받으면 심판이 공정하게 판정해도 반발심이 들지요. 이처럼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는 옳지 않은데도 감정에 휩싸여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된다. 예의대학의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박사가 사람 사이의 관계와 행복에 대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을 잘 느끼는 친구 옆에 있으면 자신도 행복해질 가능성이 15%나 증가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친구의 친구가 행복한 사람이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추가로 10% 더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리더의 감정도 바이러스처럼 조직 내에 전염됩니다. 아침 회의 시간에 지휘관의 한마디 말과 기분은 부대원의 감정이 그대로 전염이 되죠. 특히 지휘관이 인상을 쓰고 짜증을 내면 부정적인 감정이 부하들에게 그대로 전염되어 아침부터 부대의 분위기가 무서워집니다. 지휘관이 한번 웃어주고 칭찬하면 아침부터 행복한 기운이 퍼져나가죠. 저도 보고하거나 결제받으러 갈 때 행정실 간부들에게 오늘 사단장님 기분 어떠시냐고 항상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보고나 결제 내용이 본질인데도 상관의 기분을 먼저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리더의 기분이 부하들의 태도와 조직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감정을 다루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 표현 3가지 유형.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감정 서랍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상황에 대한 기억은 흐릿할지라도 그때 느낀 감정은 뇌 속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도 계속 뇌 어딘가에 저장되고 있을 것입니다. 감정의 서랍은 냉장고와 달라서 여닫는 획수가 많을수록 풍성해집니다. 문제는 감정 서랍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이 감정을 언제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다음 사례를 보면서 나는 어떤 감정 표현 유형인가 알아봅시다. 오늘은 사단에서 A대대 경계근무 실태를 점검 나오는 날입니다. 대대장 A중력은 간부들에게 사단에서 점검 나오는 날이니 근무자들은 졸지 말고 제대로 근무를 서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답변 요령도 구체적으로 교육했습니다. 새벽 2시에 점검관들이 도착했습니다. 위병소 근무자는 졸고 있었고 당직사령 김중희는 부대 현황 파악을 못해 점검관들 질문에 답변을 못했습니다. A중령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전 간부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A중령이라면 어떻게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3가지 유형, 폭포수형, 호수형, 수도꼭지형이 있습니다. 첫째, 폭포수형입니다. 폭포수형은 감정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해소될 때까지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유형입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경계근무 제대로 서라고 내가 몇 번 교육을 했나? 나사가 풀려도 한참 풀렸구먼. 이런 썩어 빠진 정신 상태로 근무해서 뭐가 되겠나? 앞으로 조금이라도 빈틈 보이는 간부나 병사들이 있으면 내가 규정대로 처벌할 거야. 위의 말을 자세히 보면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윽박 지르고 무조건 상대를 탓하는 말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니 자신의 속은 후련해지는데 부대원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2번째는 호수형입니다. 호수의 물처럼 잔잔하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말하는 유형입니다. 호수형은 웬만해선 감정 표현이 없습니다. 내가 참고 말지 말해서 뭐해? 라고 감정을 억누르는 스타일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근무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이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에도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부하들은 대대장이 오늘도 참고 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참을성 있고 속 깊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고여있는 물은 결국엔 썩듯이 장시간 감정을 그대로 묻어두면 차고 넘쳐 폭발합니다. 호수형 상급자를 만나면 속마음을 꺼내지 않으니 부대원들이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야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수도꼭지형입니다. 물의 양을 수도꼭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감정도 적절하게 조절하는 유형입니다. 대대장이 여러 번 강조하고 교육했는데도 지적을 받으니 실망스럽고 속이 상한다. 한편으로는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자. 위 말에는 폭포수영, 호수영과는 다르게 실망, 속상함 등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3개나 있습니다. 대대장이 감정을 표현하니 부대원들은 대대장이 현재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습니다. 즉 리더 입장에서도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니 규정대로 처벌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보다 반발감은 더 적게 들면서도 메시지는 더 강하게 전달됩니다. 수도꼭지형은 감정이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조절해서 사용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흐리지 않게 잠가두었다가 해결해야 할 감정이 있으면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폭포수영, 호수영, 수도꼭지형. 이 3가지 중 당신은 어떤 유형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호수형이 많다고 합니다. 대체로 감정을 참고 인내하며 억누르며 살아가는 거죠. 호수형으로 참으며 살다가 폭포수형으로 자기 감정이 폭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럴 땐 최악이죠. 평소 조용하던 사람이 욱하는 감정이 폭발에 화를 내면 정말 무섭습니다. 폭포수형 감정은 절제하는 힘을 길러야 하고 호수형은 감정을 수도꼭지형처럼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홀로 빛나는 리더는 없다 일부를 낭독을 해봤는데요. 저의 경우는 3번째입니다. 수도꼭지형입니다. 제가 이제 스피치 전문가이다 보니까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은 내 감정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네, 오늘 저는 홀로 빛나는 리더는 없다의 일부를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지은이는 박정조